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공직 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서 그게 기자, 검사, 판사, 국회의원, 공무원, 대통령까지 다 포함해서 공직자 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은 이승만, 박정희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박정희를 모르고 이승만, 박정희를 저주하는 사람. 모르니까 그렇게 하겠죠. 알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게 죄입니다. 공무원에게는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이승만, 박정희라는 이 천하의 모범 사례가 있습니다. 세계적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저 바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성공 사례를 연구만 하면은 얼마든지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국회의원, 성공한 직장인이 될 수가 있는데, 성공한 기업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보고를 옆에 놓고도 열쇠가 있는데도 그것을 걷어차고 땅에 파묻으려고 한다? 참 불쌍하죠. 미국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과 링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백악관에 들어가면 그처럼 불행한 게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또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한 책을 남긴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독서인이기도 하고 저술가이기도 합니다. 이승만이 옥중에서 쓴 30대 초반에 쓴 이 독립정신, 이걸 읽어보면은 이미 대한민국을 어떤 방향으로 만들겠다 하는 청사진이 다 있고, 이걸 읽어보면은 이때 이미 정신적으로 대통령이 된 분이다. 그 행운은 바로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전쟁 시기에 우리의 지도자가 되었다 하는 이 행운입니다. 이 행운. 그리고 박정희도 책을 남겼는데 대표적인 책이 국가와 혁명과 나라는 책입니다. 국가와 혁명과 나는 1963년에 나온 책입니다.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은 군복을 벗고 대통령 선거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상길이라는 국회의원 출신을 불러서 구술을 하고 또는 대피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박정희 대통령이 꼼꼼하게 교정을 보고 자신이 직접 첨삭을 했으므로 박정희라는 사람의 영혼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국가와 혁명과 나. 이승만과 박정희를 이해하려면 이 두 책을 읽어야 합니다. 저처럼 간접적으로 취재해가지고 박정희 정기 그것도 좋죠. 그러나 직접 이승만과 박정희와 직접 대화하려면 독립정신을 통해서 이승만, 국가와 혁명과 나를 통해서 박정희와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직접 원전을 통해서 직접 느낄 수 있는 거죠. 이 독서는 원전을 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해설서도 중요하지만 이 책은, 모든 책은 다 그렇습니다만 이 서문과 마지막 글, 서문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문과 마지막 페이지를 저는 가끔 봅니다. 책을 딱 사면은 제일 먼저 이 서문을 보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페이지를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국가와 혁명의 서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와 혁명과 나의 서문은 어떻게 적혀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와 혁명과 나는 1963년에 선거를 앞두고 나온 책이니까 다분히 자신의 포부를 알리려고 하는 그런 계산도 있었습니다. 서문은 그러나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책머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의 육성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1963년 7월 하순 폭우가 쏟아지는 야반 0시, 그때 나는 서재의 일루에 앉아, 한 구석이라는 뜻입니다. 일루에 앉아 붓을 멈추고 멍하니 비에 젖어가는 밤의 가로를 내다보고 있었다. 문득 저 거리로 뛰어나가 내 재주로 저 비를 막거나 아니면 저 비 때문에 수없이 울고 있을 동포와 더불어 이 밤을 지새워 보고 싶은 격정을 느꼈다. 5천년을 하루같이 시달려온 이 피곤한 민족이 모처럼 일어서려는 비장한 마당에 다시금 하늘은 시련을 내리다리. 그러나 우리는 일어서야 하고 이 고비를 싸워 넘어서야 했다. 민족의 실현과 내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은 시험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 페이지. 국가와 혁명과 나의 마지막 페이지.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박정희 국가적인 최고의 의장이 직접 쓴 겁니다. 경상북도 선상군, 이곳이 본인이 태어난 곳이다. 20여 년간의 군대 생활, 그리고 소년 시절에도 본인은 자립에 가까운 생활을 배워왔다. 그만큼 가난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본인의 큰 도움이 되었다. 그 환경이 본인으로 하여금 깨우쳐 준 바 많았고 결의를 굳게 하여 주기도 하였다. 이같이 가난은 본인의 스승이자 은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24시간은 이 스승, 이 은인과 관련이 있는 일에서 떠날 수 없는 것이다. 소박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서민사회가 바탕이 된 자주 독립된 한국의 창건, 그것이 본인의 소망의 전부다. 동시에 이것은 본인의 생리인 것이다. 본인이 특권 계층, 파벌적 계보를 부정하고 군림사회를 정오하는 소위도 여기에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서민 속에서 나고 자라고 일하고 그리하여 그 서민의 인정 속에서 생이 끝나기를 염원한다. 진정 꾸밈없이 말해서 그렇다. 주지육림의 부패 특권 사회를 보고 참을 수 없어서 거사한 5.16 혁명은 그러한 본인의 소원이 성취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본인은 이 소원의 전부를 이루어가지 못한 채 민정으로 넘기게 되었다. 그러나 본인과 같은 가난이라는 스승 밑에서 배운 수백만의 동문이 건재하고 있는 이상 결코 쉴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는 염원인 것이다. 국가와 민족과 혁명과 많은 가난한 사람의 편에 서서 일하여 온 본인으로서 갈 길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은 국민 재위가 지시하는 길이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왜냐하면 군정을 끝내는 본인으로서는 그것이 마지막으로 남은 의무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딱 하나 붙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자. 많이 인용되는 말은 이 부분이죠. 소박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서민사회가 바탕이 된 자주 독립된 한국의 창건, 그것이 본인의 소망의 전부이다. 본인은 서민 속에서 나고 자라고 일하고 그리하여 그 서민의 인정 속에서 생이 끝나기를 염원한다. 여기 보면 특권 계층과 군림 사회를 정오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서민과 딱 대치되는 것이죠. 서민 대 특권 계층. 박정희라는 사람은 특권 계층을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분이 대기업을 밀어주고 중앙정보부를 부려서 일정한 탄압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변하지 않는 영혼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에 대한 동정심, 그리고 뻐기고 잘난 체하고 사치하는 사람에 대한 생리적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죽을 때까지 서민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서민의 인정 속에서 생이 끝나기를 염원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죽고 나서 이분이 다시 살아나는 높은 평가를 받게 된 데는 지식인들의 혹독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같이 살았던 사람, 서민들이죠. 서민들 마음속에 박정희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위대한 인물로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아주 시가 하나 있습니다. 시가. 국가와 혁명과 나의 시가 하나 있어요. 이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땀을 흘려라. 돌아가는 기계 소리를 노래로 듣고 이등 객차에 불란서 시집을 읽는 소녀야. 나는 고운 내 손이 밉더라. 우리는 일을 해야 한다. 고운 손으로는 살 수가 없다. 고운 소나 너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만큼 못 살게 되었고 빼앗기고 살아왔다. 고운 손은 우리의 적이다. 고운 손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쓴 사람이 박정희입니다. 꼭 그 노동자 출신 시인 박노해의 작품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박정희라는 사람은 이런 정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을 배불리 먹이고 부강변한 나라 만들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필요하다 해서 대기업을 부린 사람이죠. 대기업의 조련사였습니다. 결코 대기업이 박정희를 이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박정희의 혼이 담긴 국가와 혁명과 나, 그리고 나라는 자유 위에 세워야 한다. 그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활기를 갖게 되고 자연히 돈을 벌게 되고 강구를 갖게 되고 그래야 독립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설파한 이승만의 독립정신, 이 두 책을 읽는다면은, 특히 공직자가 읽는다면은 결코 두 사람의 무덤에 침을 뱉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